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수사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13건의 탄핵 중 8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여당은 탄핵 남발의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재발 방지 목적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각하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야당은 파면을 요구하며 삼보 일배를 진행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며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 포기를 재확인했지만 4건의 추가 즉시 항고가 모두 인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 관련 소식으로는 중국발 황사와 안개가 겹쳐 전국이 뿌연 하늘을 보이고 있으며 내일 회복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으로 강남 아파트 보유세가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산 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영유아 사교육비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소식으로는 서천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고 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져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재활용 찜닭과 소변 헛구어 등 식품 안전 문제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매듭을 베꼈다 주장했지만 실상은 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 첫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국제뉴스로는 이유가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관세를 10배로 인상했고 트럼프는 재보복을 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민가 오폭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 2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집니다.